그때 7월 달에 2001년 2년 7월 달에 그때 마포 제 작업실에 오셨을 때 그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죠. 100% 오죠. 그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후보님은 첫 물결이세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첫 물결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류가 밀려오는데 그 첫 파도에 올라타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첫 파도가 가려고 하는 곳까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첫 파도가 못 가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와서 계속 파도들이 밀려와서 여러 차례 밀려와서 거기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화를 이제 체현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첫 파도 머리와 같은 분이세요. 후보님은. 근데 가시고 싶은 데까지 못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요, 뭐 후보님이 거기 계시든 안 계시든 뭐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또 하긴 그래요. 뭐 내가 뭐 그런 세상이 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을 했다는 후회를 나중에 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앞서 나갔다는 표현보다 그 노무현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총합으로서의 한 인간, 정치인으로서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풍토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 캐릭터로는. 근데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마치 좋은 결과를 못 낸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받는 거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면도 많아요. 왜 저러는지. 그래서 노 대통령 자신이 너무 앞서간 건 아니에요. 그분은 대중과 함께 가려고 계속 노력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총합으로서의 정치인 노무현, 이 존재 그 자체가 너무 앞서 있는 존재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 묘한 아이러니인데, 앞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성정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성정들이 이 시대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든가 가치관, 문화양식에 비하면 너무 새로웠던 거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더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그게 난 참 안 잊어버려지는데 그 장면이 그때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마이크 받침대 들고 이렇게 그 노동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뭐 신고 서류 반려한 거, 원래 반려하면 안 되거든. 노동부는 노동사무소에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갖고 오면 거기에 이제 뭐 기입사항에 뭐 잘못 쓴 게 있거나 이러면 그 고치라고 그러고 다시 고쳐서 받으면 되지. 그런 걸 시비를 걸어서 접수를 안 해주고 반려를 하고, 반려한 사이에 회사에서 의용노조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엉터리로 설립신고서를 한 거 얼른 받아서 여기 노조 설립됐다. 141 노조, 그때는 그게 법이었으니까. 니네는 노조 안 돼. 이 사례를 가지고 1989년도였나 보다. 88년도인가. 우리가 그때 이해찬 의원실에서도 막 밥 먹듯 현장 다닐 때예요. 그 분교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고 중재해주고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그 노동정책국장이 나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 노무현 의원이 이렇게 법문 다 읽어주고 시행령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노동부에서 한 조처가 이 법률과 시행령을 어떻게 어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무슨 노동보호에 관한 헌법조항 얘기하고 다 하는데 진짜 욕 나오더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야, 노동정책국장이. 장관이 팀에서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때 장영철 씨인가 하는 분이 장관이었는데 TK. 그 사람은 노동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차관 보고 물어보다 안 되니까 아예 그럼 노동정책국장이 나오라고 마이크 잡으라고 해놓고 이걸 따지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 방청석에서 보는데도 막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나 싶은 게. 그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분해서 이게 손을 떠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받침대가 책상에 탁자에 올려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방청석이었더니 좁았어요. 국회 방청석이. 우리가 가니까 보좌관들이 방청할 수 있는 의자를 처음에는 안 주더라고, 아예. 그 사무처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좌관들이 앉을 수 있는 데를 확보를 하고 그 회의장 안에는 못 들어갈 때예요, 그때는. 예. 그때만 해도 그랬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쪽지로 써서 직원한테 주면 직원이 의원한테 전달하면 의원이 밖에 나가 소회의실에서 만나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때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지. 덜덜덜덜덜덜. 우리 보고 있는데 저거 집어 던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금방 집어 던질 것 같은 기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해찬 의원, 이상소 의원 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성격이 보통 아닌 분인데 혹시라도 이거 집어 던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서류를 팍 집어 던지시더라고. 사람한테 던진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명패 패대기 치듯이. 내가 명색이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내가 법률가인데 그런 대답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그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라 아마 싶던데. 근데 이렇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붕괴 현장을 많이 다닐 때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쳐가지고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화도 안 나. 너무 많은 일들이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이 쫙 전해져 오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젊은데 너무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대충 하고 이제 좀 질의해놓고 또 따로 만나서 노동부에다가 얘기 좀 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저런 거는 다 치우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그때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진짜 정의감 있는 사람이다. 진짜 정의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해찬 의원이 또 이어받아서 막 이해찬 의원 혼자 할래요, 공무원들. 이제 노무현 의원님은 본인이 흥분해서 분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제 이해찬 의원은 다 안경 고쳐 쓰면서 꼬치꼬치 따져서 혼내고 그러면 또 이제 이상수 의원님이 또 그 예의 그 사람 좋은 그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수습하면서 또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을 텐데 그 장면이 진짜 지금 몇 년이야 벌써 1988년 89년의 일이니까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진짜 안 잊어버려요. 나는 그 장면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다 가신 것 같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우리 보좌진에서 함께 노동위원회에서 뛰었던 친구들이 나눴던 얘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 대통령 해야 돼. 노무현 의원님 대통령 해야 돼.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은 국무총리 하면 끝내줄 거야. 진짜 일을 잘 하실 거야. 그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노동부 장관을 했어요. 그 세 분이. 세상이 큰 것 같지만 세상이 참 작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 보좌관하고 있던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때.
국무회의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회의실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는 물론 방청석에 있었지만 보좌관석에 있었지만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의감이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나는 전체 내가 봐왔던 수없이 많은 다양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모습에서 가장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그 노동위원회 질의 장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님의 모습의 알파가 그거예요. 알파가. 그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대통령님이 뭐 어떤 일은 칭찬을 받고 어떤 일은 비난을 받고 했지만 거의 모든 일들이 그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저래서 저러셨구나, 그게 와요. 그 점이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아, 정말 인상적이었어. 나는 처음 봤어. 하여튼 그런 모습, 국회의원의 그런 모습 처음 봤고 정말 매력적이었고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게 참 그게 한 장면 같아. 한 장면을 꼽는다면 참 젊을 때였고 뜨거울 때였겠네요. 네. 그게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반했을 거예요.